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원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사실 나오는 게 약간은 좀 부담이 됐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있으니까 또 생각나는 말들이 있네요. 함께 제가 하는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기술로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바로 북극의 실제 그 지형을 그대로 컴퓨터로 이렇게 가져와서 둔 작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컴퓨터 안에 그 북극에 그대로 있는 지형을 그대로 옮겨 놓아서 그 옮겨 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드론은 이렇게 현실 세계에 있는 것들을 사진 측량학이라는 이런 기술들과 결합을 해서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로 이렇게 가져와서 저는 그런 가상 세계에 있는 현실로서 고객들에게 가치를 만들어 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드론의 출발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드론이 사실은 바로 군사용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점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미국이 이라크 전이나 여러 나라에서 중동에서 테러리스트를 사살한다라는 것들을 드론으로 한다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드론 때문에 사실 드론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이런 드론도 있지만 정말 세상에 조그마한 빛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정말 가치 있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툴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드론의 사례를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제가 여기 부탁받은 게 제 삶에 대해서 잠깐 나눠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나눌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저의 대학교 삶에 대해서 간단히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었고요. 미국에서 고등학교가 끝나자마자 대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교에서 진학을 하니까 고등학교와 크게 다른 점이 대학교에서는 참 자유함이라는 게 주어지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에서는 항상 기숙사 사감이 몇 시에서 자야 된다 해서 자야 됐고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는 공부를 해야 됐고 특별한 자유함이 없었는데 대학에 여러분과 같이 처음 와 보니까 저를 터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저기 지구 반대편에 계시고 저를 터치하는 기숙사 사감도 없고 저는 스스로 그냥 제 기숙사 방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처음 와 보니까 참 좋아 보이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첫 번째는 그 자유함 중에서 이제 술이라는 것을 이제 합법적으로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21살까지는 술을 못 먹는데 저는 불법적으로 술을 이제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술을 먹으면서 선배들과 만나고 사람들과 만남 이런 것들을 너무 즐거이 했었고 또 미국에 또 파티 문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파티 문화에 동화되고자 그런 것이 정말 쿨해 보였고 정말 좋아 보였고 재밌어 보였고 뭔가 가치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길들을 따라서 그런 패스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 삶이 주중에는 그래도 학점이 중요했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한테 미안하지 않을 정도의 공부를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정말 파티도 가고 술도 마시고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여러 번 아주 오랫동안 대학교 약 1년 동안 이제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하고 이제 제가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술 문화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술을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제가 구토를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화장실에서 그렇게 되었었는데 저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제가 술자리에서 만나고 그랬던 정말 친구들과 정말 오래가는 관계로 맺어진 케이스가 있나라고 봤는데 그닥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남학생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대한민국 남자로서 꼭 가야 되는 이제 군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에 지원하게 됐는데 카투사는 떨어졌고요.
이제 공군, 편해 보이는 이제 공군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공군에 가기 전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약 3개월간의 시간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에서 좀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정말 그 3개월이 군대를 앞둔 그런 기분에 아주 목적성도 잃었고 방향성도 잃었고 그간 열심히 추구하고 놀았던 그런 것들이 정말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지? 이 군대는 왜 가야 되지? 하면서 되게 자괴감이 들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시절에는 저는 거의 밤 새벽 3시, 4시까지 뭐 영화를 보든 그렇게 컴퓨터로 옆에서 누워서 이렇게 뒹굴거리면서 봤고요. 그리고 한 2시쯤 일어나서 겨우 배가 고파서 점심 아닌 점심을 챙겨 먹는 그런 생활들을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3달이 흘러서 결국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가보니까 아마 현실적으로 다가오실 건데 어머니 아버지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거기는 그냥 저는 낯선 곳에 낯선 사람들과 낯선 조교들과 저에게 소리를 지르는 조교들과 함께 훈련을 받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군대 생활이 참 낯설다. 그렇게 낯설게 덩그러니 놓여 있었는데 그 낯섦을 통해서 제가 경험한 게 정말 의지할 게 필요하구나 해서 저는 다행히도 제가 이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는 잘 가지 않았던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너무나도 큰 위로들이 있었고요. 그 위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군 생활을 이렇게 훈련소 생활을 끝내고 또 자대 배치를 받고 그런 시간 중에서 참 힘든 시간들이 많았어요. 선임과의 갈등, 미국 문화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모든 선임이 시키는 거에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군대에서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팁을 드리자면은 군대에서는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참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했지만 참 다행이었던 게 정말 제가 의지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군대 가운데 저를 지키시고 보호했다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저는 이제 군대에서도 조금 특별한 보직을 지원을 하게 됐어요. 특수임무반이라고 공군에서 약간 헌병이지만 특수 임무를 담당하는 좀 훈련이 아주 강도가 높은 그런 데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거기까지 사서 왜 고생을 하냐 이런 말들을 했지만 제가 그것에 도전해서 실제 거기 갔을 때는 정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제 삶적으로 제게 육체적으로 아주 강인한 육체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또 몸이 힘든 곳은 정말 정신이 힘들지 않더라고요. 아주 좋은 곳이어서 그런 시기를 보내고 이제 다시 학교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2년간의 세월 동안에 느끼고 배운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다 학교에 돌아오니까 제가 이렇게 배웠던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군대를 가보니까 정말 밑바닥부터 정말 병장이라는 최고봉까지 모두 인생을 한 사이클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었는데 이 경험을 가지고 그럼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제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시험지를 들고 그날 받아본 시험지를 들고 그날 하필이면 또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정말 자괴감에 빠지고 좌절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왜 나의 퍼포먼스는 이 모양이지? 그리고 그 시절 저는 저 스스로를 바라보기를 제 퍼포먼스가 저를 디파인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정의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내가 못하는 것, 내가 못하면 나는 그냥 못난 사람이고 내가 잘하면 나는 정말 잘난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잘할 때는 정말 자만심에 쩔어가지고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이렇게 성적이 나빠지니까 제가 뭐 스스로 뭘 세울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나마 잘하던 게 공부였는데 그 공부를
생각보다 못하게 되니까 그게 저의 대학에서의 경험이었는데 다행히 그 와중에 저는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수련회 중에서 제가 기도하다가 정말 너무 힘들다 그리고 기도도 안 되고 너무 어렵다라고 하던 반응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퍼포먼스에 상관없이 그냥 너를 자녀로서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 조금 깨달았었는데 그게 정말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고 그 이후로 이 퍼포먼스에 완전 자유롭다라는 거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저 퍼포먼스에 따라서 기분이 많이 변하고 그러지만 상당 부분 저를 제가 어떤 걸 했고 그거의 성과에 따라서 정의 내리지는 않는 저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 스스로 인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저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2학년도 그렇게 지나갔고 저의 3학년 시절이 이제 되기 시작했어요. 3학년이 되니까 저는 이제 프랑스에 교환학생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환학생 기회를 갖고 프랑스에서 정말 열심히 여행을 누구보다 열심히 다닌 것 같아요. 정말 수업 끝나자마자 목요일날 책가방을 메고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제가 보지 못했던 세계 곳곳에 있는 그런 명소들을 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달려갔던 기억들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으로 제가 교환학생을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제가 교환학생을 온 이유는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미국에서 항공우주공학과라는 이제 비행기, 비행선, 우주 비행체, 미사일 이런 것들을 전공하는 그런 것들을 배워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배워서 미국에 취직하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였어요. 미국 정부에서 아주 민감한 기술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친구들은 취업하면 안 돼. 얘한테 비자도 주면 안 돼. 뭐 약간 이런 경향이 있고 실제 제가 듣는 수업 중에서도 어떤 부분은 제가 못 듣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도 자동 항법 장치를 운영할 때는 저한테 이렇게 해요. 저기 좀 가 있어. 라는 걸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거나 한국에 결론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한국에서의 이 산업, 이 항공우주 산업은 얼마 정도가 발전되어 있나? 또 내가 여기 와서 취업을 한다면은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내 커리어를 쌓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그냥 한국이라는 게 친숙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미국에서의 생활을 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 밥을 먹고 가족들과 보면서 또 한국의 그런 문화를 익히고 싶었다라는 강렬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이제 한국을 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에 조금 다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미국에서 취업을 할 줄 알았어요. 취업을 하고 그래서 커리어를 쌓고 그렇게 행복하게 좋은 자동차를 몰고 좋은 집을 만들어서 주말마다 가족들과 여행 가면서 강아지를 키우고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한국에 오게 되면서부터 약간의 시선이 좀 변화가 되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제가 공대생이었는데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좀 강렬한 욕구가 있었어요. 무언가를 스스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근데 저는 그때 가진 기술이나 그런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공대를 나왔는데 공대 나오면은 당연히 로봇도 뚝딱뚝딱 만들고 또 공대 나왔으니까 뭐 이런 것도 잘 고치고 컴퓨터도 잘 다루고 해야 되는데 별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또 좀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뭔가를 만들고 싶다 하다가 우연찮게 들었던 수업에서 이제 한 친구를 만나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단순히 그냥 비행기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비행기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물론 이제 사람이 탈 수 있는 비행기를 그렇게 금방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를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럼 만들어 보고 싶은 것에서 저는 이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만든 게 있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나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네팔에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작년 2015년 4월달, 5월달에 이 차례 규모가 아주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어요. 우리나라의 지진과 비교하면은 정말 차원이 다를 정도의 수준이었고 이때 죽은 사람이 거의 9천 명에 육박하고 네팔에 있는 그 GDP가 그냥 순식간에
피해를 입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고 이것 때문에 아동들이 밖에 나가게 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팔려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저희가 좀 이 지역에 재난 피해 복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드론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생은 뭐가 없어요?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크라우드 펀딩 그런 플랫폼에다가 저희의 아이디어를 담고 이제 네팔을 돕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올렸습니다. 실제 네팔에 저희 그때 3명이었었는데 갈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기 3일 전에 저희가 만든 드론을 제가 실수로 이렇게 추락을 시키게 됐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미래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는 성결대학교와 청년들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